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의 월간 컨설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요 또 특별하게 이동현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선생님이 또 수험 상담으로도 유명하시고 제가 수험생 때도 정말 상담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법학원에서 감정평가 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이동현 평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말씀하신 이제 이우곤 평가사님도 옛날에 사실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네이버 카페 아이디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만나뵙게 돼가지고 또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게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이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1차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1차 시험 풀고 이제 회계 때문에 벌벌 떨면서 채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선 너무 고생하셨고, 하지만 이제 고생하신 것과는 별개로 2차 시험 이제 본 게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아니면 내일 오전부터라도 꼭 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남은 기간 동안 뭘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자주 좀 나오는 질문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이우곤 평가사님이랑 한번 답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4월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앞으로의 3개월이 지금까지의 수험 기간과는 밀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시간 쓰게 만드는 것들이 있으셨다면 앞으로 3개월만큼은 주변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수험에 좀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두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제가 스터디원들한테 들었던 말 중에 되게 좋았던 말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3개월 공부하려고 나머지 기간에 공부 준비를 했던 거다, 이렇게 말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공감되고, 그리고 동차분들 1차 끝나고 공부 바로 시작하라는 게 얼마나 또 잔인하고 역겨운 말인지 저도 잘 아는데요. 진짜 하루도 아깝습니다. 한 일주일 쉬잖아요. 딱 2달 뒤에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 다잡고 공부하시길 응원 드리면서요. 4월 월간 컨설팅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전범위를 암기하는 루틴입니다. 올해 시험장 들어가시는 분들 대상이고요. 이제까지는 GS에서 나오는 것만 암기하고 좀 이렇게 군데군데 암기했던 수험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범위를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많이 설명했던 영상에서 5분할 암기 방법을 많이 소개했는데 오늘 좀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5분할 암기는 쉬워요. 월, 화, 수, 목, 금 5개로 나눠서 저는 3시간 암기하고 40분 동안 쪽지 시험 보고 이런 루틴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적 분할 암기라고 하면 월요일, 화요일에 봤던 걸 수요일날 보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월요일 범위가 처음에는 너무 많아요. 그것만 해도 논점 한 3, 40개가 될 거거든요. 그거를 처음에는 가장 유명한 논점 위주로 한 10개만 외우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월요일 범위 안에서 좀 더 지엽적인 거 합쳐서 외우고, 이렇게 누적 분할 암기를 하는 걸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시는 거죠? 저도 분할 암기하는 거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너무 빡빡하게 외우기 시작하면 사람이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게 돼가지고 암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실제 5분할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끔 공부하다 만각곡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사실 7분할 이렇게 하면 숫자 세기가 귀찮아지니까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나눴던 건데요. 암기를 하긴 하는데 저도 처음부터 빡빡하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이렇게 보면서 넘어갔고요. 뭐든지 처음부터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사람이 진도가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대충대충 중요한 부분만 보더라도 그 부분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중간중간 보다 보면은 중간에 정말 보기 싫은 단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조금 넘겨뒀다가 금요일 날 몰아서 좀 보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해서 어쨌든 그 5일 동안 딱 기본서는 1회독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네. 5분할을 처음엔 버거워요.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깊게 조금씩 외우는 것보다 넓게 약간 펴 바르듯이 암기를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렇게 압축해서 외우기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요일을 고정해두면 뭔가 요일이 매개체가 되면서 기억이 나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감정평가사 뽑으면 금요일이 생각이 나요. 감정평가사법을 항상 금요일에 외워가지고 그런 매개체가 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유명한 논점부터 시작을 하면 시험 볼 때쯤에는 유명한 건 한 10번 넘게 받고 지역적인 거는 또 시험 직전에 받고, 이래서 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암기는 한 번에 깊게 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 번 얕게 이렇게 펴바르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할 때는 밤에 자기 전에 봤던 거 한 번 또 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면서 또 최유용 판정기준 한 번 또 보고, 생각 안 나면 버스 타고 가면서 또 보고 이러면서 엄청 반복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이걸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난 다 외우고 넘어가고 싶은데, 근데 그런 마음가짐은
제 생각에 좀 타협을 하시고 내려놓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암기가 사실 제일 재미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공부거든요. 저희가 하는 수험 공부 중에서. 그래서 저는 좀 개별 스터디로 팀을 짜서 좀 제한 시간을 두고 목표를 두고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렇게 안 하면 좀 너무 루즈해지니까. 그리고 암기하고 나서 꼭 반드시 써봐야 됩니다. 다 쓰지 않더라도 조금 약식으로 내가 암기한 걸 좀 현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논점 뽑는 것도 자기가 뽑는 것보다 좀 다른 사람이 뽑아주는 걸 기습적으로 쓸 줄 알아야 좀 그게 내가 뭘 모르는지 알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뭐 밥 먹거나, 그러니까 이럴 때 뭐 개별 스터디원들이랑 사실 말할 시간이 밥 먹을 때 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도 좀 활용했고요. 암기가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는데 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암기할 때 두 문자 좀 만드는 것도 많이 했었는데, 저 혼자 이제 뭐 누나 이름으로 두 문자도 따보고 이러면서 뭐 희죽희죽 혼자 뭐 그런 게 낙이죠. 재미없는 고시공부 낙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차만 했던 1차 합격생은 3개월 동안 2차 초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24년도 대비 질문이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뭐 그 스터디원이 좀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저 공부할 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3개월 공부해가지고 만약에 한 과목이라도 명과락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내년에 꼭 합격한다라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한 과목 이렇게 명과락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 실무 명과락 하시는 걸 많이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거의 사라졌죠. 이제는 거의 사라졌지만, 내가 만약에 뭐 법학이나 이런 걸 전공했다라고 하면은 법규도 한번 노려보실 만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론은 저도 이론 강사긴 하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볼까가 아니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실무나 법규에서 보통 이렇게 명과락 준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요약하자면 실무 명과락, 이론 법규 뭐라도 써보기, 그 불량감에 압도당해 보기 입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16페이지가 많다라는 걸 좀 빨리 깨달을수록 시행착오를 좀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초시생들은 쓰는 걸 보면 답안을 쓰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쓰다가도 이게 내용적 완결성이 있는지 막 논리적인지 막 멈칫멈칫하고 막 지우고 다시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답안 그런 연습은 평소에 하는 거고, 답안을 쓸 때는 그냥 진짜 멈춤 없이 계속 써야 16페이지가 맞아요. 그걸 좀 빨리 깨달아야, 아, 답안은 예쁘게 쓰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좀 알 때쯤부터 속도가 좀 붙었던 것 같아서, 그게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그 3개월을 위한 공부는 하지 마시고 2년차 커리큘럼대로 나가시다가 그 당일만큼은 이론 법규 손목이 부서져라 한번 써보는 거, 그리고 실무에서 좀 유의미한 득점을 해보는 거, 그게 아무래도 이번 시험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시험은 어차피 전체가 통합 점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항별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는 안 푸셔도 돼요. 이제 못 푸는 문제는 안 푸셔도 되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이라도 풀어가지고 몇 점이 나오나,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이제 개별 스터디 형도 실제로 안 물어본 걸 썼더니 이제 0점이 나왔어요. 빵점이 나온 거죠. 근데 그거마저도 좀 얻어갈 게 있으니까, 안 물어본 거 쓰면은 0점 나오는구나, 이런 거라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16페이지가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내가 다 암기가 된 상태로 들어갔는데도 중간에 멈추면 약간 끝난다라는 이런 좀 벼랑 끝에 몰린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쓰는 시간도 한번 좀 이번 기회에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를 치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3개월 동안 합격은 안 된다가 기본 전제입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몇 년 동안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는 조금 두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기대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 3개월 했을 때 엄청 기대를 하셨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들은 다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잘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딱 처음에 아직도 기억나요. 성동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었거든요. 이제 3개월 했는데, 처음에 실무를 풀자마자 저는 느꼈어요.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나오니까 뭐 어떻게 붙겠어요. 공부 안 한 데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부모님은 시험 끝나자마자 동현아 잘 봤니? 그만. 그 기대감에 부푼. 기대감이 너무 부풀죠. 그러니까는 기대는 하실 수 있는데 너무 큰 기대감은 나중에 사람의 그 전투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기대감 정도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은요. 기본 강의 듣고 나면 어떻게 복습해야 할까? 25년도 대비 질문이고요. 먼저 실무부터 저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무는 좀 문제를 빨리빨리 풀면서 저는 문제 친화적으로 진행하는 게 무조건 맞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탄탄하게 개념을 다지면서 간다는 마인드 자체가 좀 불가능한 과목인 것 같아요. 너무 예외도 많고 관행적인 것도 많고 유도리 있게 판단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저는 좀 기본 원칙을 탄탄히 가서 개념 정리를 하자 이런 식보다는 일단 문제에 많이 부딪히면서 철저히 사후적으로 피드백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걸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당장 보이는 문제를 풀다가 필요한 개념을 다시 찾아보듯이 공부를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이 실무라는 과목이 과목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무거든요, 실무. 그러니까는 손으로 좀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연습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고시 과목과 다르게 저희 그 감정평가 과목들은 좀 인파이트 기질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눈으로 책을 보거나 독서대 친화적인 과목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선비처럼 공부할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실무를 독서대와 함께 한다? 저는 그거는 맞지 않는 이제 도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 계산하는 과목, 그 다음에 손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무조건 친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도 좀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우선은 이 과목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손으로 많이 써보는 연습을 하셔라. 틀려도 괜찮다.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고, 그다음에 계산기도 많이 두드려 보는 연습. 그다음에 처음에는 그 계산기 사면 또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론 법규는 기본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되냐. 저는 많이 말씀드리는 게 철저히 이해에 초점을 세워서 암기 부담 좀 내려놓고 들으시라. 왜냐면 철근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어차피 답안 쓰기 전에 하는 암기는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드는 비유가 뭐냐면 답안을 쓰는 게 요리하는 거라면 암기는 장 보러 재료 사러 나가는 거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뭐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요리를 해봤던 사람이, 레시피를 아는 사람이 좀 재료를 제대로 사올 수가 있잖아요. 그 답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암기를 하면 되게 쓸데없는 부분을 많이 외우고 중요한 부분은 막 이상하게 요약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매 영상마다 하는 얘기지만 답안을 써봐야 어디를 어떻게 외워야 될지가 보입니다. 외우고 나서 뭐 쓰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답안부터 빨리 써보고 거기서 부족한 거 또 암기하고 기본 강의 때는 좀 빨리빨리 이해하면서 빨리빨리 넘기면서 들으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 물론 굉장히 열의가 넘치시는 건 압니다. 근데 대부분은 실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론 법규 같은 경우도 이게 큰 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세부적인 걸 외운다고 해도 얘가 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내용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틀, 얘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랑 그다음에 내용 이해, 그다음에 암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답안지에 쓰려고 암기를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집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이거 자랑하려고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외우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이제 문제집 풀고 그다음에 수학 개념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 2차 과목도 처음엔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풀고 기출문제 보면서 이 부분을 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거꾸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식으로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래서 실의법비 중에서 실무가 조금 높다고 하는 거예요. 이론 법규는 이해하면서 따라가고 실무는 문제를 많이 부딪히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투입 비중은 한 2대 1대 1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실 요즘은 이제 법대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멸종하다시피 했죠. 없으니까. 그래서 뭐 실무 2 넣는 것도 맞고, 근데 법규는 조금 더 저는 올리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딱 기본 강의 비중대로 실무 2, 법규 2, 그 다음에 이론도 1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론이 0, 그러니까 2까지는 바라주다. 그러니까 0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1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를 하라고는 강조는 도저히 안 드리지만 1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0.5가 아니라 1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딱 그런 짜잘한 고민들은 안 하시고 그냥 딱 기본 강의 그 일자, 횟수 요거에 맞춰서 복습해 주시면은 제일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3기 GS를 꼭 해야 할까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성적대별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기 GS는 사실 시기적으로는 어떤 때냐면 이제 평일에 하는 단과 강의도 다 끝나고 진짜 GS만 남아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모의고사 성적이 뭐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거 말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별로 내가 갑자기 뭐 다른 걸 한다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대신 내가 아직은 성적이 조금 중하위권이나 내가 자꾸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면 저는 좀 솔직하게는 잠깐 3기 스터디는 내려놓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GS 스터디 이게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연습했던 거 외웠던 걸 가지고 실제로 써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아내는 시간인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와가지고 이제 슬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딱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다음에 채점을 받아가지고 아 요런 게 부족했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정리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오다 보면 답안지 작성도 힘들고 이제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뭐 이걸 어떻게 고쳐줘야 될지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조금 저는 과감히 내려놓고 기본서 회독이랑 그 다음에 GS 스터디보다 항상 더 중요한 건 저희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기출 문제 잡아보는 목차를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기본 논점이 돼 있는 수험생들이랑 안 돼 있는 수험생들 두 부류로 나눠서 얘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딱 정해드리자면 2기 GS에서 세 과목 원점수 평균이 50점대 이상이었던 분들 당연히 3기 GS 해야 됩니다. 가서 배우는 게 정말 많거든요. 제가 자주 했던 얘기지만 생각보다 실전에서 내가 준비 안 된 논점을 써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 시험은. 지금까지 GS 상위권이었다고 해도 좀 준비했던 논점들 위주로 트랙에서 깔끔하게 달리는 연습만 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3기 GS는 진짜 좀 최신 논점들, 지역 논점들 많이 나오니까 거긴 진짜 야생이에요. 약간 넘어져보고 좀 이렇게 준비 안 된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거기서 차선이 뭐였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저는 좀 실력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스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목표는 수석하는 게 아니라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만신창이가 돼도 합격 컷을 방어하는 게 어떤 답안을 쓰는 건지를 좀 느낌을 가져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3기 GS 꼭 추천하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 기본 논점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 아까 말했던 그 실전 감각 익히는 건 우리한테는 사치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기본 논점 1순위도 암기, 2순위도 암기예요. 뭐 아무리 단기 합격자들이 저는 이해를 위주로 했어요, 뭘 했어요 해도 나중에 들어보면 마지막 3개월은 진짜 죽어라 암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기본 논점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안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랑 안 해도 운 좋으면 합격할 수 있는 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전자가 기본 논점 암기하는 거고 후자가 그런 약간 준비 안 된 거에도 대처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꼭 암기를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조금만 더 이어서 붙이자면 아까 그 상위권 말씀하셨는데 전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다 보면은 정돈된 문제들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되게 돌밭길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합격에 큰 영향을 주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만약에 내가 너무 못 풀어냈다 아니면 일단 끝까지 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넘어졌다.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위권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잘 해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모르는 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절대 많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평가사가 되고 나서도 모르는 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도 과감하게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대응할까 여기까지도 조금 연습해야 되는 게 이제 3기나 4기 요때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3기 GS쯤 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좀 너무 고난이도 논점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논점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조금 가성비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유명한 논점 위주로 남들 다 잘 쓰는 거 나도 잘 쓸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4월에는 뭘 해야 할까인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까처럼 좀 이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은 그 성적대별로 조금 나눠질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 대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상위권이신 분들은 그동안 잘 해오셨을 거예요. 이제 알아서 잘 해오셨을 겁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조금 인정하는 시기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얘를 어려운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뛰는데 아스팔트만 뛰다가 이제 자갈밭이에요. 그러면 어떡하지? 잘은 못 뛰어도 집신이라도 신고 뛰어야겠다. 뭘 해가지고 바꿔야겠다. 좀 요런 걸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위권이신 분들은 딱 그냥 기본만 충실하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가실 필요 없어요. 굳이 내가 합격자 거기서 문을 열고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 제일 잘 받고 합격하면 뭐라고 얘기를 듣냐면 넌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했니라는 놀림거리가 되기 때문에 전혀 효율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시는 공부를 제일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25년 대비 이렇게 내년 대비 시험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실무 위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론하고 법규는 딱 내용 숙지하는 거 정도 위주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굳이 예습을 할 필요는 없다. 학원 진도를 넘어가서 예습을 할 필요는 없다. 예습을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자기 뭐 어업권 이런 거 책 펴놓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간 진도만이라도 잘 하자. 이론도 1이라도 하자. 저는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24년 대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상위권 분들은 지금까지 암기를 좀 꾸준히 해오셨겠죠? 당연히 뭐 해오던 암기도 꾸준히 해야겠지만 아까 우리가 지역 논점들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지역 논점, 최신 논점들 좀 논점 확장하는 공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안 배운 게 나옵니다. 그 논점들 대처하는 공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실무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제는 계속 문제를 풀기보다 좀 치밀한 암기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문제는 잘 푸는데 뭐 멘트나 식에서 계속 문제를 흘려가지고 상위권으로 가지는 못했던 분들, 그리고 GS에서 나오는 유명한 논점은 계속 풀지만 조금만 목차 꼬면 무너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치 GS를 좀 다시 점검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딱 이때쯤에, 그리고 뭐 유도훈 쌤 수강생이었으면 그분의 문제 형식에만 좀 길들여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 문제만 2년 동안 풀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다른 학원 선생님들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좀 낯선 환경에 대처하는 연습도 해볼 만한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공부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었고, 이론 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 법규는 루틴대로 꾸준히 암기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상위권이라면 최신 논점들, 지역 논점들 챙기시고 타학원에 있는 논점들도 챙겨보시는 거. 네, 그래서 저는 그 세 과목 중에 해야 된다면 이론을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실무나 법규보다는 이론이 또 최신 논점에서 추가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논점도 추가하고 모르는 논점 추가 안 하더라도 이 모르는 논점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연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실무는 전체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그 정확한 암기가 중요한 이유는 시험장 이제 끝나고 났을 때는 그 내가 아예 못 풀었던 문제는 별로 아쉬움이 크게 안 남아요. 근데 진짜 아쉬운 건 뭐냐면 내가 풀 수 있었는데, 충분히 적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준비를 해왔던 건데도 불구하고 못 썼다. 이건 되게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1점이나 0.5점 차이로 내가 안 좋은 결과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트라우마가 아마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딱 정확한 암기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암기를 막 싫어하시는데 우리 한국식 교육은 우리 중학교 때부터 다 암기로 다져지신 분들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암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거부감, 우리 또 수업 목적이니까 창의력은 나중에 발휘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안 말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론은 그 다른 학원 문제는 풀어도 되는데 내가 기출 문제나 뭐 여기서 하는 것만이라도 잘 일단은 숙지가 돼 있고 내가 문제 푸는 게 어느 정도 루틴화가 되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적용하시는 건 좋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이것저것 짜집게 하는 식으로 가면 저는 좀 애매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셔도 되는데 뭐 숟가락도 쓰고 포크도 쓰고 젓가락도 쓰면 좋죠. 근데 그 전에 일단 젓가락이라도 잘 쓰고 이제 그 다음에 좀 포크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본 전제가 상위권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네. 그리고 암기가 좀 안 되신 분들, 동차생이거나 뭐 아니면 이제 전연차인데 좀 공부를 미뤄뒀던 분들은 당연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암기해야 됩니다. 이제 와서 뭐 개념이 조금 불완전할 수 있어요. 정비사역 뭐였더라?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 불완전한 이해든 뭐든 당장 답안에 쓸 수 있는 걸 암기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4월인데 막 이거 어떤 특강을 들어볼까요? 뭐 이걸 바꿔볼까요? 이런 내일의 사과나무를 심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당장 사과를 돛대기 시장에서 가져와야 되는 공부, 지금 당장 득점할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때거든요. 누누이 말했지만 단기 합격자들은 3, 4개월 동안 정말 처절한 암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 네, 진입자분들로 넘어가 보자면 초시 동차를 노리기에는 살짝 급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합격자들도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공부에 자신 있는 분들, 전업이고 또 공부량이 많은 분들이 좀 해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동차를 노리든 아니든 사실 2차부터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동차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좀 앞지르는 공부를 한다는 거, 제가 2월, 3월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랑 그냥 선행학습 한번 해보는 거랑은 되게 텐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실지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진입한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뭐 25년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저는 저 때랑도 1차 시험 난이도가 엄청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2차를 만약에 선행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실무 정도만 조금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1차를 하면서 조금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이론하고 행정법이 있다면 행정법 먼저, 우선 법규 먼저 이렇게 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1차랑 2차를 같이 병행하는데도 조금 1차가 불안해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과감하게 어쨌든 1차를 통과해야 2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1차에만 집중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건 경험담인데 다들 뭐 2차 먼저 하라고 하니까 이제 2차 문제집을 이렇게 먼저 풀어봤었죠. 근데 뭐 10점짜리 문제 하나 푸는데 1시간이 걸렸거든요. 원래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답지를 확인했을 때 답이 틀렸을 때 그 자괴감은 아직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런 경우라면 1차 먼저 집중해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뭐 동차를 준비할 만한 시기냐라고 하면은 요즘 동차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저는 동차를 잘못 준비하다 보면 이게 스케줄이 깨져서 나중에 되면은 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좀 내가 된다, 내가 꼭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1차에서 2차 이렇게 2년 정도의 커리큘럼으로 준비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4월의 월간 컨설팅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